자, 이제는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프 뷰티라는 기업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뭐 아까 전에 특징주에서도 신저가 했는데 이 기업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미국 화장품 기업인데 엘프 뷰티의 수식어가 좀 붙어요. 착한 화장품, 착한 기업, 이런 데가 붙는 데인데 성장 모멘텀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다라 모세니안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요거는 그냥 계속 유지했습니다. 계속 사라라는 얘기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종전 75달러에서 94달러로 2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가 얘들이 올 들어서 지금 49%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14% 더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LFBT 주가 보시면 놀래세요. 얘들이 2019년부터인가 이따가 나올 텐데 지금 4년 연속 올해까지 하면 5년째인데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따가 그건 볼게요.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런지 좀 볼겠습니다. 자,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2004년에 설립된 화장품 회사이고 주로 이 스킨케어, 기초겠죠. 기초하고 메이크업, 특히 이 눈하고 입술, 요런 중심의 이런 색조 화장품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요게 근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보다는 약간 20, 30대가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엘프 회사의 사명이 엘프인데 꼬마 요정인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ELF가 eyes, lips, face 해가지고 눈, 입술, 얼굴 어디에 화장품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가 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장품이 제가 앞서서 착한 화장품으로 이 수식어가 붙는다고 했는데요. 이 원료, 화장품 원료가 다 식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원료를 절대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피부에 나쁜 화학 제품 이런 거는 대부분 거의 제로래요. 사용 제로. 그러면 이제 약간 착한 원료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화장품을 동물 실험을 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나라들은 동물 실험을 반드시 해야지 이 화장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이런 국가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국가에는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진출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들의 하나의 또 다른 가치는 고품질 제품을 침 튀었습니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 부분을 엄청난 마케팅의 하나의 요인으로 또 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주 고객층이 MZ세대인데요. 일단 얘들이 운영하고 있는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elfcosmetic.com인데 요 방문자 통계를 봤더니 18세에서 24세가 약 32%, 그리고 25세에서 34세가 24%로 약 5, 60%가 요 18세에서 34세. 근데 또 어찌 보면 요 나이대가 주로 화장을 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요렇게 또 통계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회사 케이라라는 기업에서 지난해 18세에서 25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매일 사용하는 메이크업 브랜드 1위에 요 엘프가 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문별 얘들의 경쟁력을 좀 보면은 그 미국 내에서 1위를 하는 그 매출 항목, 상품 항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보면 브러쉬, 얘들이 엘프 브러쉬는 국내 아마 소비자들도 꽤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브러쉬와 프라이머는 약간 이렇게 모공 같은 거 커버해주는 약간 비비크림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런 관점의 프라이머, 그다음에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이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우리 맨날 얼굴 이렇게 만지고 하면은 저녁 되면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데 요거를 고정시켜주는 스프레이, 요거.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요 아이브로우는 다른 애들은 아까 매출 기준 1위이고 아이브로우는 이제 개수 기준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매출 2위인 게, 점유율 2위인 게 아이섀도우, 요것도 개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컨실러와 이런 스폰지, 얼굴에 이렇게 찍는 그런 스폰지, 요게 2위라니까 각 항목별로 매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품질 좋은 걸 싸게 판다, 이게 얘들의
주요 마케팅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게 얘들의 투자 설명서에서도 요런 내용들까지 담을 정도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머는 우리는 뭐 평균 가격 판매 가격이 10달러인데 경제상 제품 이거 54달러에 팔어. 우리가 얼마나 싸게 파는지 알겠어? 뭐 이런 거. 컨실러 우리 7달러에 파는데 요런 우리 경쟁 제품 31달러야. 뭐 요렇게 강조를 할 만큼 확실히 이 저가 마케팅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품질은 되게 좋아라는 걸 매우 강조하는 뭐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난 2월 1일 날 얘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얘들은 3분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12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4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걸 얘들은 2023 회계연도 3분기에 속하는데 요 앞에 동그라미 3개 나온 거 그림에 보면 매출 성장률이 49%였고요. 총 마진이 1.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조정 EBITDA, 그러니까 삼각전 이익이 69%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적 성장세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 뭐 예상치 웃돌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16개 분기 연속 매출이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장 모멘텀이 강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가 시장 평균 약 8% 정도 소비가 늘었는데 요 엘프의 메이크업 제품은 36% 매출이 늘었고 스킨케어는 경쟁사 6%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킨케어 소비가 6%늘 동안 얘들은 34% 늘었다. 그런 통계가 있고 그리고 조정 EPS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거의 100% 뛰어넘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모건 스탠리의 다라모세니안 올 들어 이 49% 주가 상승한 이 기업을 왜 더 오를 거다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내용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기업을 내가 중소형주 중에 최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야 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주가 상승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고 특히 팬데믹 기간에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팬데믹 기간에 화장 안 했다라고 해서 화장품주들 그때 많이 꺾였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주가가 86% 올랐고요. 2020년에 56%, 2021년에 32%, 작년에도 66.5% 올랐고 올 들어서도 49% 오르고 있습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졌다. 장단기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뭐냐를 좀 보자면 자, 이것은 1분기에 미국 스캐너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요 다라모세니안이 이런 근거들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미국 스캐너 데이터라고 한다면 물건 팔 때 이 바코드 딱 스캔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요걸 토대로 해서 요 밑에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건데 일단 보니까 야 얘들 판매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수준 이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더 큰 성장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 단순히 뭐 얼마 정도 날 거 이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팬데믹 때 화장품 다들 안 썼는데 팬데믹 이제 끝나면서 우리 화장품 관심 갖기 시작을 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성장 모멘텀. 얘네는 팬데믹 때도 좋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 모멘텀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점유율 상승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2021년에 0.3%포인트 늘었고요. 2022년에 0.95%포인트가 늘었는데 올 들어서 그러니까 2023 회계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회계연도와 우리 연도의 개념이 얘들이 조금 달라서 앞서서 2023 회계연도 3분기였다고 했는데 그게 2022년 10월에서 12월이었으니까 그죠?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올해 이 3월까지 하는 게 얘들의 2023 회계연도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건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때까지 시장 점유율이 2.3%포인트 상승을 했다. 점유율 상승이 이게 점유율을 늘린다라는 건 다른 애가 먹고 있던 걸 뺏어오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데 이게 점유율이 확실히 좀
눈에 띄게 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유율 상승폭이 인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말 매우 강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보니까 우리의 전망치 자체가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웃도는 전망을 우리는 하고 있었어. 뭐 실적이든 주가든. 그런데 우리의 전망이 틀리지 않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들에게 데이터를 보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25%나 또 높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가 차트 앞서서 이제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마무시하죠. 뭐 이런 주가 흐름 최근에 주가 한 4년 정도의 주가 흐름인데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가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보니까 13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명, 약 70%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평균 목표 주가는 76.3달러로 상승 여력은 오히려 지금 7% 약간 오버슈팅하고 있다. 더 상승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 실제 지금 이 모건 스탠리처럼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제 너무 숨가쁘게 올라서 주가가 이제 약간 좀 숨이 차라고 하는 의견이 유지될지는 이건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